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연이나 다른 컨텐츠 이야기가 아닌 제가 직접 만든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괴물이나 귀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는 게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검은 성배. 에다머서는 골동품 보건사였다. 박물관 지하에 마련된 작은 작업실에서 오래된 조각상이나 금속 장식품을 세척하고 갈라진 도자기를 붙이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대부분의 유물은 이미 역사와 출처가 밝혀진 것이었다. 에다는 을에서가 적힌 시대와 지역을 확인하고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물건을 복원하면 됐다. 그래서 처음 검은 성배라는 유물을 받았을 때도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유물은 비가 많이 내리던 월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배달원은 없었다. 박물관 직원이 출근했을 때 지하 출입구 앞에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고 했다. 발신인도 배송장도 없었다. 상자 위에는 에단의 이름과 작업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안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금속 잔과 현금이 든 봉투가 들어 있었다. 복원 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였다. 을에서는 단 한 장뿐이었다. 검은 성배, 출처, 연도 미상, 표면의 오염만 제거할 것, 내부를 들여다보지 말 것. 에다는 마지막 문장까지 읽고 잠깐 웃었다. 검은 성배라니, 성배랑 어울리는 장명인가? 보건사에게 물건의 내부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의사에게 환자의 상처를 보지 말고 치료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검은 천을 풀었다. 성배는 높이가 약 20cm 정도였다. 은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산화된 은 특유의 얼룩이나 광택은 없었다. 표면 전체가 빛을 흡수하는 듯 검었다.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도 빛이 반사되지 않았다. 무게도 이상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속이 꽉 찬 쇳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저울 위에 올리자 740g 밖에 나오지 않았다. 다시 손에 들면 몇 킬로그램은 되는 것처럼 손목을 짓눌렀다. 에다는 저울이 고장났다고 생각했다. 성배 표면에는 가느다란 홈이 수없이 새겨져 있었다. 장식용 문양처럼 보였지만 일정한 형태는 아니었다. 어떤 각도에서는 덩굴처럼 보였고 고개를 조금 움직이면 별자리처럼 보였다. 에다는 작업 전 기록을 위해 성배를 여러 방향에서 촬영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솔로 표면의 먼지를 털어냈다. 첫날 작업은 그것뿐이었다. 다음날 아침, 에다는 사진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전날 찍은 성배에는 표면 중앙에 원형 문양이 없었다. 그러나 작업대 위의 성배에는 작은 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동전보다 작은 원이었다. 중앙에는 바늘로 찌른 듯한 점이 있었다. 에다는 자신이 사진을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성배를 돌려보거나 조명의 방향을 바꿔보면 홈이 다르게 보였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약품을 묻힌 천으로 성배 표면을 천천히 닦았다. 검은 때가 천에 묻어났다. 그런데 천에 묻은 것은 녹이나 먼지가 아니었다. 검고 끈적한 액체였다. 기름처럼 보였지만 냄새는 오래된 우물물과 비슷했다. 에다는 액체를 닦아내고 성배를 건조대에 올려두었다. 몇 분 뒤 돌아왔을 때 같은 자리에서 검은 액체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었다. 금속 표면에 미세한 홈에서 스며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에다는 면봉으로 액체를 채취해 분석실로 보냈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왔다. 액체의 주성분은 물이었다. 그러나 분석 담당자가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유기물이 섞여 있는데 종류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곰팡이나 혈액 같은 겁니까? 둘 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세포처럼 반응하는데 세포 구조가 없어요. 분석 담당자는 장비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 검사해보겠다고 했다. 에단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날 저녁, 작업실을 나가기 전 그는 성배 내부를 확인했다. 손전등을 비춰봤지만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다. 성배의 깊이는 손가락 2마디 정도에 불과했다. 그런데 빛이 안으로 들어가자 검은 표면에 닿는 대신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빛이 아주 먼 곳으로 멀어졌다. 에다는 눈의 착각이라 생각하고 성배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작업실에 경보장치가 울렸다. 경비원에게 연락받고 돌아온 에다는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새벽 2시 13분, 작업실 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다. 영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잠긴 문도 열리지 않았다. 다만 작업대 위의 성배가 아주 조금씩 회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진동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배는 일정한 간격으로 멈추고 다시 움직였다. 마치 누군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에 성배는 창문 쪽을 향해 멈췄다.
창밖에는 북쪽 하늘이 있었다. 다음날부터 에다는 일상에서 사소한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 출근길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사람들의 그림자가 전부 같은 방향으로 늘어져 있었다. 해는 동쪽에 떠 있지만 그림자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그림자가 빛이 있는 방향으로 뻗어 있었다. 에단이 다시 확인했을 때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점심에는 박물관 앞 광장에서 비둘기 수십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새들은 원을 그리듯 놓여 있었고 머리가 전부 북쪽을 향하고 있었다. 박물관 직원들은 독극물이나 질병 때문일 거라고 했다. 에단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보았을 때 북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구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에는 별 3개가 사라졌다. 그 다음 날에는 별이 있어야 할 하늘의 일부가 검게 비어 있었다. 구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검은 얼룩이 하늘에 생긴 것처럼 보였다. 에다는 천문학자인 친구 노아 베넷에게 연락했다. 노아는 대학 천문대에서 외계 행성과 항성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있었다. 에다는 성배 표면의 문양과 하늘의 검은 부분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노아는 사진을 받은 뒤 한동안 답이 없었다. 밤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다. 성배를 어디서 구했어? 개인 의뢰야. 누가 보냈는데? 모르겠어. 전화기 너머로 노아가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 문양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마. 노아는 다음날 아침 박물관으로 찾아왔다. 작업실에 들어온 그는 성배를 직접 만지지 않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참 바라보기만 했다. 에단이 이유를 묻자 노아는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에는 성배 표면 문양을 점으로 바꾼 그림이 떠 있었다. 이건 장식이 아니야. 천체 배열이야. 별자리란 뜻이야? 별자리는 사람이 별을 연결해서 만든 그림이고 이건 실제 천체의 위치야. 노아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여러 시대의 밤하늘을 차례로 보여줬다. 현재의 하늘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수천 년 전의 하늘도 아니었다. 수백만 년 전으로 돌려도 맞지 않았다. 노아는 계산 범위를 더 넓혔다. 화면 속 은하가 변하고 별들이 흩어졌다. 마침내 어느 지점에서 성배의 문양과 천체 배열이 완전히 겹쳤다. 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단이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읽었다. 약 46억 년 전, 태양이 만들어지기도 전이었다. 그때 이 위치에서 하늘을 본 기록이라는 거야? 아니, 노아가 화면을 가리켰다. 이건 지구에서 본 하늘이 아니야. 관측 지점은 은하 바깥이었다. 정확히는 지금의 천문학으로 위치를 표현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별들의 거리와 방향이 서로 맞지 않았다. 하나의 공간에서 동시에 관측될 수 없는 별들이 같은 하늘에 놓여 있었다. 노아는 성배 가까이 다가갔다. 표면 중앙에 작은 원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다. 이 문양 처음부터 있었어? 아니, 작업을 시작한 뒤 생겼어. 노아는 사진들을 날짜 순서대로 늘어놓았다. 문양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늘고 있었다. 점과 선들이 서로 이어지며 어떤 형태를 만들고 있었다. 원형이었다. 정확히는 바깥쪽으로 열리는 홍채처럼 보였다. 노아는 성배를 봉인된 상자에 넣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밤 상자는 안쪽에서 열렸다. 철제 잠금 장치는 부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금속이 녹아내린 것처럼 휘어져 있었다. 성배는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다. 주변에는 검은 액체가 흘러 있었다. 액체는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작업대 가장자리를 타고 내려간 뒤 중력을 거슬러 벽을 따라 올라가고 있었다. 에단과 노아는 말없이 그것을 지켜봤다. 검은 액체는 천장까지 올라가 넓게 퍼졌다. 점들이 생겼다. 별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검은 천장 위로 희고 푸른 빛이 작은 점으로 떠올랐다. 점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거대한 은하의 형태를 만들었다. 노아는 휴대전화를 들어 촬영하려 했다. 그 순간 천장의 별 하나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작게 수축했다. 눈꺼풀이 감기는 것처럼. 곧 이어 다시 열렸다. 에다는 그것이 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천장이 떠있는 빛은 모두 눈이었다. 수백 개의 동공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에단이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다. 천장은 원래대로 돌아왔다. 검은 액체도 사라져 있었다. 노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코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노아는 기묘한 꿈을 꿨다. 눈을 감으면 자신이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꿈을 꿨다. 그 주변에는 별이 없었다. 대신 거대한 것들이 끝없이 떠 있었다. 너무 커서 형태를 볼 수 없었다. 몸의 일부가 은하 하나보다 컸고 그 표면에 박힌 눈들이 별처럼 빛났다. 꿈속에서 노아는 그것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느려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며칠에 걸쳐 바라보자 그중 하나가 아주 조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지구를 향해. 에다는 성배의 출처를 조사했다. 박물관 기록에는 비슷한 물건이 없었다. 그러다 18세기 수도원 문서를 번역한 오래된 자료에서 성배와 닮은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 속 수도사들은 검은 잔을 땅속에 묻고 있었다. 그 아래에는 라틴어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신에게 바치는 잔이 아니다. 이것은 하늘 너머의 것이 우리를 찾지 못하도록 가리는 눈꺼풀이다. 다음 장은 절반이 불에 타 있었다. 남은 부분에는 당시 수도원에서 벌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검은 잔을 발견한 수도사들이 표면을 닦아냈다. 그 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수도사들은 그것을 신의 징조라고 믿고 잔을 제단에 올렸다. 7일째 되는 날 수도원 안에 있던 모든 거울에 같은 하늘이 비쳤다. 10일째에는 우물 바닥에서 별빛이 올라왔다. 12일째 밤 수도원과 인근 마을의 주민 300여 명이 사라졌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기록의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이 급하게 덧붙인 문양이 있었다.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이쪽에서 떨어져 나갔다. 노아는 문서를 읽고 성배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은 망치로 성배를 내리쳤다. 망치에 머리가 깨졌다. 산업용 절단기로 잘라보려 했지만 날이 닿는 순간 기계가 멈췄다. 전원을 뽑은 뒤에도 절단기는 혼자 작동하며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불에 넣었을 때는 성배가 뜨거워지지 않았다. 대신 작업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유리창에는 성에가 끼었고 성에 위로 손가락 자국이 나타났다. 손가락은 6개였다. 에다는 성배를 바다에 버리기로 했다. 차에 싣고 해안으로 향했다. 그러나 아무리 운전해도 박물관 앞으로 돌아왔다. 직진만 했는데도 같은 신호등과 같은 건물이 반복됐다. 주유소 직원은 매번 똑같은 자세로 창밖을 닫고 있었다. 네 번째로 박물관 앞에 도착했을 때 에다는 조수석의 성배를 보았다. 성배 안에서 아주 작은 별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성배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노아는 성배가 문도 열쇠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좌표야. 무슨 좌표? 우리를 찾기 위한 좌표. 노아는 성배의 문양이 지구 위치를 표시하도록 계속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신호, 핵실험의 흔적까지 계산하며 좌표를 수정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오래전 지구에서 만든 물건이 아니었다. 어쩌면 미래에서 보내진 탐지장치일 수도 있었다. 혹은 우주의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안쪽으로 던진 낚싯바늘일 수도 있었다. 우리는 우주를 관측한다고 생각했어. 노아가 말했다. 하지만 망원경을 만들고 전파를 쏘고 우리의 위치를 계속 알린 거야. 성배는 그걸 모아서 반대편에 보내고 있었던 거야. 그날 밤 세계 천문대에서 같은 이상현상이 관측됐다. 하늘의 특정 영역에서 별빛이 동시에 사라졌다. 공식 발표는 관측 장비의 동기화 오류였다. 하지만 노아는 대학 천문대의 원격 접속 권한으로 실제 영상을 확인했다. 검은 영역은 단순히 빛이 없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 가장자리가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별들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노아는 망원경의 배율을 높였다. 에다는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노아는 듣지 않았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잠시 후 검은 화면 중심에 작은 빛 하나가 나타났다. 빛은 점점 커졌다. 동공이었다. 화면 전체를 채울 만큼 거대한 눈이 망원경 반대편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에단이 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그러나 노아의 얼굴은 이미 이상하게 변해 있었다. 눈동자가 위쪽으로 돌아가 흰자만 보였다. 입에서는 피와 침이 섞여 흘러나왔다. 그는 웃고 있었다. 노아! 에단이 그의 뺨을 때렸다. 노아는 겨우 화면에서 떨어졌다. 눈을 감은 채 바닥에 쓰러진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별이라고 부른 건. 그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전부 눈이었어. 그 순간 작업실의 모든 유리창이 동시에 깨졌다. 바깥에는 도시가 없었다. 도로도, 건물도, 가로등도 보이지 않았다. 창문 너머에는 끝없는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별이 빛났다. 그러나 에다는 이제 그것들이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천, 수만 개의 눈이 아주 먼 곳에서 그를 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천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가까워지는 것만으로 지평선이 휘어졌다. 공간이 눌리고 작업실 벽이 바깥을 향해 늘어났다. 박물관 전체가 얇은 종이처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성배 표면의 문양이 완성됐다. 원의 중앙이 갈라졌다. 그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빛이라고 생각한 것은 너무 가느다란 손가락이었다.
관절이 반대로 꺾인 6개의 손가락이 성배 가장자리를 붙잡았다. 에다는 눈을 감았다. 그 뒤의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음날 아침 박물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었다. 인사 기록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다. 직원 누구도 에단이나 노아를 기억하지 못했다. 지하에는 유물복원 작업실도 사라졌다. 도면상 그 공간은 처음부터 두꺼운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었다. 다만 박물관 수장고 한쪽에서 출처 불명의 검은 성배가 발견됐다. 성배는 새 유물로 등록돼 보관되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 성배 주변으로 먼지가 쌓였다. 늦은 밤 별빛이 수장고 창을 통해 들어왔다. 가느다란 별빛은 먼지를 치우는 것처럼 움직였다. 다음 날 먼지 위에 누군가 휘갈겨 쓴 글자가 청소부에게 발견됐다. 이걸 만지지 마. 저것들이 다가와. 청소부는 글자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습관처럼 먼지를 털어냈다. 그날 밤 하늘의 별빛 하나가 사라졌다.